기독교 한국침례회 110차 총회 76대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가 대전 디딤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박문수 총회장은 다음 세대 육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 사안들을 저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피고 측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선거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가 종료된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 28대 감독회장 기록에서 삭제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와 장신대 총장을 지낸 서정훈 교수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의 저자 서정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10차 총회 76대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가 오늘 대전 디딤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박문수 총회장은 다음 세대 육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 사안들을 저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침례교 총회는 대전 디딤돌 교회에서 침례교단 주요 인사들과 교계 인사,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증경 총회장인 서문화 교회 배재인 목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해야 되실 일은 모세처럼 신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총회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박문수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 세대 육성과 함께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모든 행정을 통합 시스템으로 정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또 미비된 규약을 보완하고 현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규약을 만드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2 위기가 기독교계에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주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또한 믿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10차 총회 임원들은 앞으로 교단을 섬길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더 낮아져 교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잘 지킨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피고 측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선거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가 종료된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 28대 감독회장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취임한 전명구 목사는 재임 기간 동안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독회장 취임 1년여 만인 2018년 1월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그 영향으로 3개월 뒤인 2018년 4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당시 감리교단은 감독회장 직무 대행을 선출했으나 교단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명구 목사는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통해 6개월 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또 다른 소송에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고 전명구 목사는 2019년 7월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2016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으며 당선 무효 소송은 2심까지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소송의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리교 본부는 선거 무효 항소와 당선 무효 상고에 대해 각각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선거 무효 항소 취하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실시된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 28대 감독회장에서 삭제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에서 4년 전임제 감독회장에 당선됐다가 이름이 지워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진 결과는 교단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사자는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겁니다. 감리교 본부는 2016년 선거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를 신중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근 교단 행사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105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최근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 1명이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총회 실행위원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 열리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장과 총무 이취임 감사 예배를 비롯해 105회기 교단 중점 사업들을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와 장신대 총장을 지낸 서정훈 교수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서정훈 교수를 만나 신간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서정훈 교수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노년의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집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를 발표했습니다. 책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는 1937년생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저자가 전쟁과 가난, 경랑의 역사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삶의 기억들을 기록한 산문집입니다. 책의 전반부에는 노년의 소박한 일상들을 담아냈고 중반부에는 선한 힘이 이끄는 삶과 신언행일치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책의 후반부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과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한글 보급의 선구자 존 로스 선교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수집가 방선주,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일에 안창호 선생에게 기별을 전했던 상하이 배노인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 숨은 공헌자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나는 참 이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읽고 뭐 그걸 어떻게 느끼든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책에는 저자의 나이 듦에 대한 사색과 더불어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한 삶에 대한 태도가 솔직하고 자유로운 글로 담겼습니다. 또 책의 중간중간에는 저자가 직접 쓴 시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뿐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날에 내가 있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근심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음은 오늘이 베푸는 행복입니다. 서정훈 교수는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남는다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선한 이성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고 특별히 크리스찬다운 삶이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프레임을 제기하는 교단 일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신대는 학교에 더 이상 동성애 굴레를 씌우지 말라며 최근 예장통합교단 신문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서 장신대는 이미 여러 차례 동성애는 죄임을 천명하고 총회 방침에 따라 규정과 교육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학교에 동성애 굴레를 더 씌워 학교를 흔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교단지에 전임 총장이 동성애를 옹호해 연임인준이 부결됐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장신대는 이 같은 거짓 유포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연세대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평통연대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기념식에 앞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에 있어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진단합니다. 지난 2010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평통연대는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제시하며 남북 상생과 동북아 평화 교육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가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가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 총회장 임다윈 목사는 팬데믹 속에서도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 북부 5천여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환영과 영광을 받고 한편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는 지난 6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를 주최하는 등 통일 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2020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는 전문 사역자와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의 정기총회와 성시화운동연구소 개원예배 소식입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2020년 정기총회와 춘천 성시화운동연구소 개원예배를 개최해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춘천 성시연구소를 발족해서 더 다양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좀 더 폭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201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5년 만에 성시화운동연구소를 다시 개원해 이영길 교수를 제2대 소장으로 선임하고 다음 세대와 춘천 지역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초대감독으로 선출된 박용호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익산 영생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용호 목사는 호남특별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모든 연회원들을 감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빛이 될 수 있는 호남특별연회 초대감독이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는 33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교회 이해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상을 높일 건가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지혜를 모아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더 힘써서 잘 섬기고자 합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임원 교체뿐 아니라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